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육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는 육신과 십성, 육친이 있는데요. 어, 십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 성향, 진로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육친이라는 것은 사주와 가족 관계, 대인 관계, 뭐 내 부모의 자리, 내 자식의 자리,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부인이 어떨까라는 그런 운을 보는 게 육친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사주에 그 어머니를 뜻하는 인성이 없어. 그럼 나는 엄마가 없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니죠. 어머니 없는 자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인연이 박하다든가 아니면 어머니 자리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향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것,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사주 구조의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도 일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주에 식신의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운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식상은 여자에게 자식을 의미하고 남자에게도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식상의 자리는 시간의 자리, 시간지의 자리가 식상의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구조가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운이 좋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식상이 어느 자리에 있던지 그걸 자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식신이 잘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나에게 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식. 그리고 상관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말썽쟁이, 청개구리 같은 공부만 하지 않고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그런 자식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식상은 나에게는 그 여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여자에게 식상은 남자에게는 관성이 돼요. 그래서 보통 남자한테는 관성을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식상인 자식을 낳고 나면 남자한테는 관성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자식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교하거나 자식에게 질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주에서 재성은 뭘까요? 여러분 사주에 재성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편재를 부친의 성으로 보거든요. 그럼 내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부친을 아버지를 편재로 보는 건 편재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나한테 재물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 현실 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거죠. 편재의 자리는 월간인데요. 아버지의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편재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 부친의 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편재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같은 어머니가 있다든가 아버지가 어머니 같다라든가 이런 서로의 역할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이 편재는요, 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활동 무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재물을 안정감 있게 주어야 하는 그런 위치니까 그 만약에 편재가 너무너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아버지가 부담스럽거나 좀 관계가 소원하거나 아버지랑 거리가 좀 있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 사주에 편재가 강하다 이럴 때는 그런 내가 아버지랑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지혜도 받을 수 있겠죠. 여자에게 재성은 시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재성이 너무 강한 여자들은
당신 시어머니가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두 사람의 관계, 만약 결혼을 하고 나서의 관계를 잘 조정하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시어머니가 강하면 어때요? 남편이 약하겠죠? 마마보이 기질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예측을 한다면 어떤 지혜로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거는 여자에게는 남편을 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하는데요. 나를 규정하는 어떤 테두리, 규칙, 규율, 제도권 이런 것들이 되는 게 관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지나치다라고 했을 때는 남편이 나를 굉장히 많이 구속해. 응?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내가 되게 눈치가 보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성이 과하다라고 했을 때는 결혼을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좀 늦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관성의 운이 아주 어릴 때 잘못 들어온다 했을 때에는 그런 그 남편으로 인한, 남자로 인한 그런 피해도 받을 수 있고, 일찍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사주 구조를 안다 그러면 피해갈 수 있겠죠. 인성이라는 것은 남녀공이 이제 어머니를 의미하는데요. 음, 정인의 인성이냐, 편인의 인성이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역할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인성이 내 남편 자리, 내 배우자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마마보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요. 인성이 과하게 들어와 있을 때에는 모자멸자, 어머니의 어떤 성향이 너무 강해서 나를 그 좀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 내가 만약에 내 구조에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독립적인 성향을 갖는 것도 방법이겠죠. 정인의 인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배가 불러도 밥을 먹어라 라는 것처럼 그냥 내리사랑 바로바로 주는 것이고, 편인의 인성은 정보력, 어떤 나에게 어떤 성향을 그 내 자식에게 어떤 성향을 주어야 맞을까,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개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편인의 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볼 때는 내 만약에 어머니가 식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식한테 아주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냥 무조건 주는, 먹어라 먹어라 이런 식의 어머니가 되고요. 내 어머니가 상관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음식을 배달시켜 주시는, 근데 이제 특별한 것도 먹여주고 특별한 재능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 만약에 내 어머니의 성향도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지에 만약에 내가 내 자리 밑에 배우자 자리에 식상을 깔고 앉아 있다 이럴 때에는 내가 오히려 자식에게 너무 올인하는, 그러니까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구조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식상을 깔고 앉아 있는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성향을 조금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비견 겁재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독립적이 돼버려요. 물론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화합을 잘 못하는, 오히려 지나치게 많으면 화합을 잘 못하는 경우, 그래서 독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찍 그냥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도, 어떤 나만의 어떤 공간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친이라는 것은요, 가족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요. 내가 어떤 해당 육친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관계를 순화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아버지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 내가 이런 구조가 있구나라는 걸 미리 숙지하셔서 조금 더 부드럽게 뭐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거리를 좀 두고
서로 간에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그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육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해당 오행이 많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들이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